승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금요 적중음 생존없다. 자, 금요일 방송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빠졌는데요. 그때 미리 공지를 못 드렸는데 제가 이 두 분께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한 달에 한 주는 도저히 못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얘기했어요 다. 아, 그래요? 두 번이나 했어요 얘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력이 보충이 됐어요? 아우 체력적으로 딸려요 진짜로. 자, 이번 주는 드디어 12월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인데요. 사실 최근에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뭐 12월 달 1년 중에 제일 경마가 어려운 게 12월 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좀 심했었어요.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혹 겨울철에 2주를 쉬었죠. 2주 휴장을 하다 보니까 그 휴장기를 앞두고 막 다 때려 먹고 아낌없이 다 땡겨서 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일단 그런 것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들도 추위에 약한 말들이 있고 또 추울 때 잘 뛰는 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금요일은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딱 기수 변수만 좀 말씀드릴게요. 후지 기수가 오래간만에 출전을 합니다. 후지 기수가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기승 감각이 어떨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기수죠. 유현명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 유현명 기수가 현재 92승이고 김용근 기수가 86승인데 뭐 남은 한 달 동안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뭐 이빠이 해가 두 기수의 상당히 다승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조성곤이는 몇 승이에요? 조성곤 60 몇 승이에요. 아래구나. 아래고 96승 차인데 뭐 사실 들리는 얘기로는 뭐 김용건 기수 쪽을 밀어주는 쪽에서는 조교사들 쪽에서는 6승은 금방 따라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두 기수가 오늘 12경주에 다 나와요. 12경주 다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승부를 하고 안 하고 잡아 빼고 말고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요. 12경주를 전부 다 풀로 탈 수는 없어요. 체력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타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하고 틀립니다. 차 같으면은 상관없지만 12경주를 전력으로 다 해서 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수들이 연속 기승을 한 5경주 정도 연속 기승하면 지친다고 하는데 이건 12경주를 다 풀로 타기 때문에 두 기수가 분명히 기복을 보일 수 있어요. 과연 어느 경주에 다 인기마예요. 김용건 기수도 오늘 12마리 타는데 거의 한 마리 정도 빼고 다 인기마거든요. 유현명 기수 그리고 어느 경주쯤에서 풀 파워를 발휘하지 못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기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쉬어가는 말을 그렇죠. 쉬어가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수수께끼겠습니다만은 그걸 찾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 1km 타면 힘들더라고요. 이거 12마리를 다 풀로 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승부 경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 위원님, 제 왼쪽에 강호 위원님이 3경주와 10경주죠. 네. 3경주와 10경주고요. 제 오른쪽에 김영 위원님이 제주교차 7경주와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교차 5경주와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이렇게 승부 경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이 이렇고요. 제주가 5경주, 7경주가 승부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하고 10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요? 예. 8번 장군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가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죠. 게이트 안에서 많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발주를 받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또 진로도 심하게 막히면서 후미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맨바닥에서 추입으로
5차까지 올라왔는데 뭐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한 훈련 시 국산마 3군마 그랜드 피날레란 마필과 병합조기 하면서 근성과 걸음을 대폭적으로 늘려놓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8번마 장군봉 자 선입권에 붙여놓고 얘가 지난번에 그 바닥에서 왔지만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 안에서 흥부만 하지 않고 발주만 잘 받아낸다면 선입권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를 일궈낼 수 있지 않겠느냐. 8번 장군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선이 좀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좀 따라가는 정도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3번 헬로 챔프 쪽에 좀 포커스를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치권에 빠른 마필이 딱 3마리가 있습니다. 뭐 2번 스타 명운이 객관적인 전력상 밀고 나가면 앞선이 가능합니다. 직전에 뭐 가능성을 분명히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선다면 뭐 버틸 가능성도 있지만 자, 선의권 염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습적으로 한번 쏠 수도 있는 3번 헬로 챔프의 상태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기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 2번의 경주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가능성은 일단 보이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주 훈련하는 거 보니까 힘도 제법 찾고 뭐 탄력적인 걸음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마필이라 좀 실전 변화 기대할 수 있겠고 기습적으로 한번 쏠 수도 있겠고 앞선에 빡빡하게 좀 밀고 올라가면서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3번 헬로 챔프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3번 헬로 챔프는 2주 만에 출전이지만 지난번에 정말 상태가 엄청 좋았고요. 의지를 굉장히 보였는데 지복만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걸음 이제 페이스 오버로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2주 만에 출전하면서 기술을 바로 최기준 기술을 교체했고 상태도 이번에도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2주 만에 출전한 게 뭐 빨리 땡겨 출전한 게 아니라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한 번 더 때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장군봉은 이때 뭐 지난번에 역시 복귀하시는 분들은 다 보실 것 같아요. 워낙에 거의 6번하고 8번 사이에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너무 심하게 방해를 받아서 추입해서 올라올 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김원근 기수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은 조교를 못하고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만 조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관리사가 조교하다가 수요일만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뭐 일단 기대치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마 스타 명운이 3번마와 함께 선행 승부를 펼치고 나올 마필인데 2번, 3번, 8번이 아마도 조금 나은 전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는 다코스 마필을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복귀는 별거 없고 훈련 내용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12번만 더 큰 놈인데요. 이마필의 최근 2경주 모습을 보면 바닥에서 추입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2번 연속 보면요, 발주기에서 요동이 좀 심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늑발을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발주기의 요동이 좀 심하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 항상 거의 늑발은 아니라도 바닥에서 떴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끝번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발주기의 요동을 극복하면서 의외로 끝번에 들어가면서 스타트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은 얘가 힘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마필로는 12번만 더 큰 놈을 꼽아드립니다. 자, 3번만 헬로 챔프 그리고 8번만 장군봉 거기에 인기 마필이 뭐 2번만 스타 명운 거기에 저는 다크호스로 12번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마 옥은 1200경주입니다. 뭐 가운데쯤에 6번 무적 천합니다. 최근에 2번의 경주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는 뭐 제가 방송 승부로도 때려드리면서 명언 라이언 마추픽추 자, 한 방을 일단 배당으로 공략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김태경 기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고 직전 경주에 발주가 늦으면서 이게 뭐 진짜 뭐 의도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발주 늦으면서 직선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오다가 또 의지도 더 약했습니다. 분명한 건 의지도 약했고 이번에 안장 교체하면서 유현명 기수로 안장 교체했습니다. 외산 2군의 골든 캐롤과 병합 훈련했고요. 뭐 최근에 훈련 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양호했던 모습인데 자, 안장 교체됐고 직전에 개인적인 느낌은 승부 의지가 좀 떨어졌고 자, 이번에 3착 승군의 상태가 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입상권 기대할 수 있는 뭐 현군 고별전 가능한 그런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인기마 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인기마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팔려줄 마필 가운데 안부는 불안한 인기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그 불안한 인기만 잘라드린 마필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지난주에 한 번 들어왔죠. 그 지난주에 2마리를 잘랐는데 1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연속 그 불안한 인기마들이 이제 계속 빠지다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다시 또 계속 불안한 인기만 잘 꺾어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1번만 창동 에이스 잘라드리겠습니다. 그 주행검사 때하고 데뷔전 때하고 뭐 특징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인데 지난 이전째 4차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순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 주목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 경주 내용 자체는 뭐 별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순발력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끝걸음도 그렇게 시원한 맛은 없었고 그 우승마한테 17마신을 줬던 거고요. 이창마한테 8마신을 줬던 겁니다. 마차가 왜소하기 때문에 걸음의 신장력이 좀 더딥니다. 주폭도 좁고요. 전형적인 발바디 습성의 마필 1번마 창동 에이스 코스 이점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 텐데 저는 세게 보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라온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창동에서는 그냥 꾸역꾸역 버틴 거죠. 근데 다른 말들이 못 뛰어서 4착인데 저도 뭐 볼 때 별거 없는 저는 그냥 4번마 천지파크하고 6번마 무적전화가 거의 좀 유력하지 않나. 물론 4번마 천지파크가 신의 마필이고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검증된 바가 없는 마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상대적인 인기마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마들이 전부 허접하기 때문에 데뷔전 7원의 신의 마필입니다만 주행검사 때 스피드감은 조금 부족했지만 종만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 4번마 천지파크를 뭐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겠다. 6번, 4번 한 방송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는 저희 강호 위원님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내산 5군의 1300m 마령 레이스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승부처, 방송 승부처, 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뭐 배당까지 잘 엮어드렸고요. 방송 승부를 일단 맞춰야 우리 가족님들 가장 많이 이제 함께 해주시는 이제 승부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자,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3경주, 자,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자,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직전 경주에 제가 전부 다 공략을 했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인기권으로 보면 단독 선행 나설 수 있는 4번 리타 컨트리. 자, 직전 경주에 놓고 때리면서 강하게 때렸던 마필이죠. 6번 월드퀵. 조성공 기수 기승하고 직전 경주 역시나 공략을 해드렸던 마필이 되겠고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요. 외곽 쪽에 10번 부경대로 직전 경주에 그 막권, 방어 막권 때리고 받치는 2방으로 일단은 공략을 해드렸던 마필이 3마리가 인기권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 외의 마필이 1번 한계줄주라든지 그리고 직전 또 가능성을 보였던 2번 스페이스 퀸, 자, 이런 마필들, 그리고 뭐 현장에서 김용호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5번 에크미,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마방의 마필들이고요. 인기권이. 그리고 조교시의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를 그리기도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주력 막권의 중배당을 한번 노릴 타이밍입니다. 자, 그것도요. 압축 막권으로 때려드릴 수 있는 레이스로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과감히 인기권 마필 시원하게 한번 뒤로 돌리고 배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믿음의 강축이 있습니다. 자, 훈련 시의 내용으로 보나 조교시 기본적인 자질로 보나 그리고 전개로 풀어봐도 강축은 서 있다. 자, 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의지까지 좋아서 자, 이번에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갈 겁니다. 자, 전개가 빡빡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쌍복식의 축을 강축으로 한번 놓고요. 쌍승식까지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중배당의 포커스를 잡고 강하게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려야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건 1200m 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7번마 트렌드 세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6일 날 순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후미에서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고 10월 17일 경주 때도 나름대로 10월 17일 날은 또 9월 26일보다는 초반 능력이 좀 살아난 모습으로 중위권에서 마지막 탄력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뭐 물론 우승마한테 신마신을 졌는데 그때는 능력마 지봉사랑이 선행을 나섰던 경주에서 신마신을 진 거기 때문에 착순 2차 공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는 그 7번 게이트에서 발주 1등으로 빠져나왔는데 조상범위가 그 발주 너무 빨리 빠져나온 게 독이었습니다. 내선의 마필들이 밀고 나오자 꽉 잡고 힘 한 배에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외곽을 탈 수밖에 없었고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치는데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말들이 힘이 차고 조시가 나면 순발력, 게이트 이탈 능력이 빨라지는데 7번마 트렌드 세터가 빠르게 힘이 차고 있습니다. 2세 마필인데 빠르게 힘이 차면서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 발주도 좋아지고 뚝심도 늘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선두권 마필들의 경합 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7번마 트렌드 세터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6전째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1번 스카이선입니다. 자, 후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직전 경주 공백 가지고 나오면서 발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후미로 처지면서 그리고 초속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최근 경주 뛴 거 보면 초속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직전 경주에는 공백 갖고 나오면서 발주 늦으면서 후미권 전개했고 후미권 전개하면서 외곽을 또 타면서요. 자, 거리 손실도 좀 있었습니다. 자, 나름 공백치고는 뭐 직선 탄력은 양호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요. 자, 훈련 때 내용도 그렇지만 편성을 다 한번 뜯어봤습니다. 다 한번 뜯어보면 별거 없는 마필들입니다. 대부분이 별거 없는 마필이고 자, 요 녀석의 직전에 직선 탄력 발주만 좀 어느 정도 좀 받아서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한 중위권 전개까지만 초반에 좀 붙어주면요. 뭐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 후지 안장에 뭐 7천만 원짜리 일단은 마필 가격 자체는 뭐 괜찮은 마필입니다. 마체 밸런스도 괜찮고요. 자, 1번 스카이선 후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저는 뭐 인기 마필인데 9번마 진검다리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트렌드 세타를 더 좋게 봅니다. 김영현님 출연하신 트렌드 세타를 더 좋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9번마 진검다리가 전개가 좀 유리하다. 뭐 사실 직전 경주 인게이트 내측 최적 전개를 하고도 끝걸음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 마필보다는 트렌드 세터를 더 좋게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이번 경주 선입형 마필로 로데오 스타나 마브라보 같은 시네마들이 좀 초반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은 상대 뭐 주로 여건이 지난주에도 조금 선두권 마필들에게 좀 유리했기 때문에 뭐 9번마 진검다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7번, 9번, 1번 이 세 마필 안에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4제레마 경주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측의 원유일 기수의 3번 지상낙원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탄력으로 직선에서의 탄력이 양호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 전에 800m에서의 추임력 그리고 직전 경주의 추임력 한번 꼼꼼하게 한번 뜯어봤는데 진로도 약간은 막혔고요. 자기 능력을 100% 발휘는 안 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3번 게이트, 내측 게이트 다시 한번 받았고 원유일 기수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 뭐 편성도 강하지 않은 틈에서 충분히 입상권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뭐 1번마 진리의 힘이죠. 그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 나갔던 마필인데 그 대상 경주에서 인기 2등 팔렸습니다. 선행 갖다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잡고 선행을 나섰는데 청국이라는 마필에게 시종 강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받은 것도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결승선상에서 내측으로 기대는데 기수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는 바람에
탄력을 붙이는 시점에서 결승선상에서 탄력을 붙이는 시점에서 탄력을 붙이지 못했고 그 바람에 7차기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320kg대 제레마치고는 상당히 체격 조건이 당당한 마필이고 자 이번에 김경훈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김경훈 기수가 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사행하는 마필을 잘 외곽으로 뽑아서 추진해내는 그런 이 재능이 있는 내사행마에 그 기승했을 때 능력을 끌어내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본마 진리의 힘, 뭐 내사행을 좀 해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 받고 그대로 한 바퀴 돈다. 한 5마신 이상일 것 같아요. 일본마 진리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본마 진리의 힘은 일단 뭐 축인 것 같고요. 구미상 축입니다. 2번마 명문신화, 3번마 지상낙원, 4번마 준평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뛰었던 마필들인데 그때 레이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도 천주는 강축이었고 후차권에서는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뭐 지난번에는 명문신화가 조금 앞섰고 지상낙원이 그 다음으로 왔는데 이 얘들은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마필들입니다. 2번, 3번, 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대서특필이나 6번만 빛의 정원님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얘들은 보면 마체가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얘들도 뭐 대서특필은 너무 바닥에서 오는데 이게 다 지난번 3차 이거 더 이상 없고 빛의 정원도 끝걸음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도 그렇게 봅니다. 진리의 힘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는 진짜 누가 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주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우리 강호 님 추천해주신 3번만 지상낙원 있고요. 저는 8번만 마음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도 마체가 굉장히 작아요. 230kg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체가 작은 마필이고 400에서는 잘 뛰는데 400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아직까지 뭐 검증된 바가 없는 마필이에요. 800 한번 뛰었는데 못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걸음발이 좀 살아나고 있고 이 경주는 편성이 워낙에 허접하기 때문에 8분마 마음이가 당일 또 체중 변동이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한번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경주는 1번은 축인데 후차권은 정말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마 4군 1300m 레이스입니다. 그 남의 신화죠. 남의 신화. 1번 남의 신화. 그냥 왔다. 그 데뷔전 때 이창마 신마신이 이겼고 이전째 삼방 트레일 지난주 대상경기 전했던 삼방 트레일한테 졌는데 잘 뛴 거죠. 자 그리고 직직전 그 라팔 돌아온 연표 대상경주에 나가서 6착을 했고 지난번 일반 경주 와서 목차로 2착인데 뭐 얘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그 베터된 유란 마필이 워낙 잘 뛰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뽑아 들었습니다. 국산마 1군마 알파 캡틴과 병합 쪽에 했고 그 유현명 기수 다승환 경쟁하는데 1승을 주웠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1번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복승 복병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남도 제왕입니다. 자 김태경 기수 기승하고요.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액면상 상대적으로 뭐 4번, 5번, 8번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거기서 3차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라 평가를 했고 이번 주 훈련 때 내용을 보니까요 좀 근성보강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이 마필은 좀 제가 속구보를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 말인데 분명히 경쾌해졌고 발놀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인기권의 마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삼복승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약간의 배당권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번 남도 제왕의 삼복승 막권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만 남의 신화는 전력상 구미상 좀 충막감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국산마 1군인 알파 캡틴하고 병합을 하면서 상태도 잘 만들어놨고 3번만 남도제왕은 직전 경주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인게이트 2점 살리고 거리 줄어든 2점 한번 살린다면 삼복승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저는 일대 역시 유현명 기수하고 다승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용곤 기수 기승한 불패라인이 선입형 마필입니다. 선입형 마필로 내측 게이트의 2점을 살리면 뭐 김용곤 기수가 워낙에 초반 자리 잡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번마 남의 신한 축 거기에 4번마 불패라인과 삼복승식으로 3번마 주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레마 경주예요. 800m 레이스 4하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곽 쪽에 10번 대승리입니다. 김홍원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하고 있고요. 뭐 직전 경주에 뭐 400m지만 뭐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400과 800은 분명히 거리가 다르죠. 800을 데뷔전에서 뛰었고 직전 경주 400을 뛰었고요. 주법이나 주행 밸런스 자체를 양호하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800m도 뭐 힘차면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 뭐 외곽이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앞선 직선에서 추임력을 한번 보일 수 있는 마필로 10번 대승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는 9번마 대양의 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발주 상당히 잘 끊고 나왔는데 천주라는 압도적인 능력마한테 선행을 넘겨주고 2선 내측으로 최적 전개를 펼치고 따라갔는데 결승선상에서 최선 추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경훈 기수가 승부할 때 모양새, 승부할 때 그 결승선 추진 동작과 직전 경주 추진 동작을 같이 틀어놓고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좀 덜덜하게 탔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내선에 빠른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이마필이 800m 1분 10초대 최근에 뛰고 있는데 이 공백 이전에는 800m 1분 7초까지도 주팔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강조교로 무장을 했습니다. 훈련 패턴 자체가 김경훈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들겨 패면서 스포조교 시행한 패턴인데 김영구 마주가 1번마 한백승자와 두 마리 마필 동반 출전시키고 선행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9번마 대양의 별. 오늘 제가 이경주 때도 김경훈 기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훈 기수 오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9번 대양의 별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초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9번마 대양의 별 그리고 추입전 펼칠 수 있는 10번마 대승리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는 6번마 탐나의 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선입 마필입니다. 선입 마필로 직직전과 전경주를 보면 선입으로 전개를 잘 풀어서 김대영 기수 기승, 문성호 기수 기승으로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각줄과 다르게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고 중위권 따라가서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자력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초반 자리를 잡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근데 대양해별 말고는 빠른 마필이 없고 이번에는 김대영 기수예요. 기수가 안장이 교체되면서 바로 앞선에 진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경주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경주는 기복마 편성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경주다.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풀어쓰기에서 이 경주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 김영연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12월 5일 금요경마 6경주 혼합사군 1200m 경주입니다. 김영의 UCC 경마방송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금요경마를 잡는 데 있어서 이 6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메인 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배팅도 할 겁니다. 뭐 과거에는 제가 이런 정도의 이 느낌이면 어마무식하게 배팅을 했었습니다. 한 경주당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때려 박았는데 요즘은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못 맞히면 예상하는데도 제 개인적인 배팅 때문에 뭐 제 예상을 참고하시는 분들 악영향이 끼치는 듯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배팅은 안 하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돈데 뭐가 날 겁니다. 경마도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홀짝입니다. 홀짝. 왜냐하면 얘의 잠재력과 자질이 나오면 얘가 또 훈련 시 모습이 좋았는데 훈련 성과가 나오면 입상을 하는 거고 또 실전에서 또 뭐 경주 중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잠재력이나 자질 또는 훈련 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또 깨지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조규도 좋고 편성도 잘 만났고 뭐 승부 의지는 뭐 잡고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빠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승부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주초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고놈 놓고 때립니다. 자, 배팅 비율 강, 중, 약 세 방으로 해가지고 쌍식까지 들어오면 뭐 한 50배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뭐 복승식은 만 15배에서 30배 사이의 배당 노리면서 강하게 갬블을 걸겠습니다. 6경주 김영애 승부경주 관심 당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차 5경주는 저의 승부경주입니다. 네, 제주교차 5경주 1200m 한라만 3군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지난주는 금요일 토요일 상황을 냈습니다만은 일요일날 조져버렸어요. 상당히 좀 일요일날 제가 비운이 겹쳤죠. 늦발도 하고 빠가시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안 좋은 쪽으로는 다 생기면서 좀 부진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역시 자신 있게 때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는요 3경주예요. 3경주고 오늘 전반적으로 해볼만 합니다. 오전장 중반부 전부 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후반부만 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교차 경주도 사실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저는 일단 뭐 제주교차 4경주도 사실은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풀어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는요 전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태도 중요한데 현재 제주의 주로가 14% 약간의 불량 주로성이 있습니다. 주로가 좀 가볍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삼았는데 저는 일단 이 경주를 앞선 마필들 쪽으로 승부수를 걸 생각입니다. 추임마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강하게 노려볼 충막감이 있는 가운데 2두 출전한 1번 무한탄생과 9번 수호대가 앞선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경주의 흐름을 흔들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선두권 진출하는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추임마들이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기 쉽지 않은 경주로 보기 때문에 선임마들의 동반 입상을 노려서 깔끔하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레이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선이 둔탁하기 때문에요. 자, 선입권으로 전개할 수 있는 10번 그레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앞선에 뭐 1번, 2번, 6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나설 수가 있겠는데 10번 그레이스가 직전 경주의 선입력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아가면서 선입 인코스에서 최선 의 결과로 뭐 착순권 가능성 보이다가 뭐 직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뭐 탄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1200 거리로 출전을 하는데 뭐 1200도 일단 거리 경험은 있는 녀석입니다. 뭐 검증은 안 됐지만 거리 경험은 있는 마필 그리고 앞선이 둔탁하게 흘러갈 수 있다면 뭐 용근이가 뭐 충분히 뭐 이창 내에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훈련 시의 상태감도 하자 없이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복병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만 에이스 명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억 5천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1억 5천 말값을 빼기는 상당히 힘들 듯 싶습니다. 8월 15일 경주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차지하고 자 8월 31일 날은 혼합 경주에 원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면서 4착인데 걸음을 남겼습니다. 이 짧았던 성향의 마필이었는데 8월 15일 날 우승을 차지한 이후 따라가는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고 지난번에도 또 외상경주 원정 나가가지고 8착인데 역시나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상 선행은 못 갑니다. 앞에는 못 가는데 따라가는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부산경마장 외상경주와 국내상경주의 격차가 있습니다. 강편성, 센 편성에서도 뛰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 일단 이번에 선행 경합구도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후지 기수 한 장 차분하게 따라붙는다면 마지막 한 발을 써낼 수 있지 않겠느냐. 박성광에서 후지로 안장이 교체된 거는 뭐 서울 경마장으로 얘기하면요. 최원준에서 지금 이쿠로 안장이 교체된 겁니다. 그만큼 안장의 무게감이 올라왔다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두권 경합구도 속에
마지막 1격을 갈 복병마 8번마 에이스 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주는 기복마 편성이라고 봐요, 저는. 일단 선행 갈 말이 많습니다. 1번마 뭐 로열 마스터도 지난번에는 앞장을 한번 붙여봤고요. 2번마 최대 강자도 휴양 마필입니다만 얘도 순발력이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거기에 4번마 베가엑스도 빠르고 6번마 끝판대장 인기마들 중에서는 6번마 끝판대장과 9번마 슈퍼스톰이 빠르죠. 일단 뭐 인기를 모으는 6번과 9번 쪽에만 선행마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댕빠리는 사실 1번, 2번, 4번도 빨라요. 그러니까 7도 빠르네. 7. 예, 7번 매직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마필도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이 경마 팬 여러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오류가 뭐냐면 일단 안 되는 말은 지워버리고 걔들은 전개에 넣지를 않아요. 근데 안 되는 말도 선행은 나가요. 나가고 추입해서 올라옵니다. 꼭 앞에 간다고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개의 변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주가 자칫 잘못하면은 앞선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강호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사실은 10번마 그레이스를 제일 나은 마필이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2차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별거 없는 마필이라고 봤는데 지난번에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경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영 의원님 추천해 주신 에이스 명언이라든가 이런 복병급 마필들도 들어올 수 있고 원래 19조 마방에 있다가 질병 없이 휴양하고 마방을 이동한 7번만 매직고 같은 마필도 한 칼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경주다라고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경주는 좀 되도록이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뭐 여러분들이 노리는 마필 있으면 강하게 배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덕시하면 그 선행마보다는 선임만 놓고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전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제주교체 7경주는 우리 김영 위원님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5일 금요 제주경마 7경주 김영의 금요일 제주경마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7경주를 승부로 잡은 이유는 그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소양호가 그 간당간당합니다. 선행을 깔끔하게 나가면 한 바퀴 돌 텐데 선행을 만에 하나 나서지 못한다면 고전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0번마 소양호가 축이 아닙니다. 얘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거나 조금만 먹는 겁니다. 자, 경주 전개 영향에 일단 경주 전개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마필, 걸음의 신장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 의욕적으로 나와주는 마필, 일단 강승부가 걸려있는 마필, 고놈 놓고 때립니다. 고놈 놓고 때리면서 복귀 내용 나오는 마필 쪽으로 공략에 들어갑니다. 노림수 마필 축마로 놓고 쌍복의 머리말로 놓고 소양호 받쳐놓고 자, 두 마필로 주력 반주력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제주 승부 7경주 자신있게 붙어가지고 제대로 잡아내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500m 레이스. 그나마 출추도 수가 9마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피카골드죠, 피카골드. 그쵸? 구미상. 예. 그 8월 22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고 낙승을 거뒀고 9월 21일 샘편성 대상경 특별 경주에서는 5착인데 늦발 이후에 그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가 상당히 꼬였음에도 마지막에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 최신의 기수가 그 판단 착오를 했던 듯 싶습니다. 스타트에서는 애시당초 꽉 잡고 선입 정제를 타려고 했는데 스타트에 꽉 잡고 나왔는데 중반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말은 끌고 튀려고 하고 내선에 은근히 빠른 말이 없자 밀어버립니다.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발주대 잡고 나왔지만 기습적으로 넘어가려고 밀어붙였는데 그 넘어가려고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내선에 또 한 마리가 또 껴들면서 선행 경합을 좀 펼쳤고 무리하게 외곽 돌다가 마지막에 5착인데 경주 중반의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힘 소진이 상당히 컸을 텐데도 마지막까지 착수는 5착이지만 그래도 주법이나 주포 자세가 유지되는 모습 역시 뭐 기본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다 느낄 수가 있었던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 1번 뽑아들었습니다. 맘먹고 조지면 선행도 갑니다. 뭐 따라가도 되고요. 따라가도 내선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편성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
뭐 입상권 한 자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데 1번마 비카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경주는 저는 포인트를 1,500거리로 잡았습니다. 인기권의 마필들이 전부 다 1,500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거는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 5번 보헤미안을 이번에 주목합니다. 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자, 1,500에서 입상을 만들어내고 3군에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군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가능성을 선의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선에서 어떠한 걸음을 보일지 인기 마필들이 어떠한 탄력을 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저는 5번 보헤미안이 기본 자질, 주법이나 주행 밸런스를 볼 때 중장거리 혈통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현군에서 적응하는 마필 그리고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 안장 교체하면서 상태는 잘 만들어 놓고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현군에서 세 번째 경주 그리고 1,500과 1,600 최근에 잘 뛰어온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라면 자, 이번에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난다면 5번 보헤미안을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일본마 비카골드는 선행, 선입, 추입 자유롭게 이 경주에서 구사하는데 거의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나은 충막감으로 구미상 일단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헤미안 최근 두 경주에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여준 전력이면 진짜 무조건 되는데 유현명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7번마 가문현 장군을 한 번 더 커버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실 얘를 놓고 때려가지고 배당을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김영희 의원님하고 제가 그때 같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사실 배당을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자신 있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른 말들 중에 진짜 믿음 가는 말이 없어서 그나마 여기 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내측 2반매 정도 물면은 꾸역꾸역 밀고 올라올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놓고 때렸는데 사실 경주를 보면서 진짜 되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승부로 세게 때린 건 아닙니다. 배당을 그냥 노리는 정도였지.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간신히 버티면 버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끝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뛰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번에 1,500에서 또 한번 선입전을 펼치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3번 뭐 그로벌킹이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얘도 거리 경험도 없고 지난번에 상대마들이 못 뛰었고 얘 혼자 뛰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콩코르디아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의외로 잘 뛰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신기해요. 혈통도 안 좋고 근데 지난번에 많이 뛰었는데 요번에 속보조교만 하고 나왔어요. 속보조교만 하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체가 작은데 지난번에 체중이 1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또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조교를 세게 할 수가 없고 조교사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조교를 한 거예요. 속보만 탔으니까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체중이 지난번에 17kg이나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보로만 조교를 하고 나오는 거니까 당일 체중이 불어나면은 절대 무신하지 마시기를. 조교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조교가 세다고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때려놓고 예. 막 살이 빠졌나 봐요. 막 그러니까. 지난주 한번 때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설렁설렁 이제 요번 주는 걸어다니면 승부를 안 하려고 약하게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적절하게 조교를 한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변화를 보일 거예요. 노종호가 탔으니까.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 사실 오늘 경마가요. 사실 초반 중반부는 전반적으로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구경주부터가 출주도 수도 좀 뭐 많지만은 약간의 혼전기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9, 10, 11경주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10경주, 11경주야 뭐 저희들이 승부경주로 삼을 만한데 이 9경주는 절대로 승부경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까다로운데 아무튼 뭐 3번만 박수쳐 말씀드릴게요. 그렇겠죠. 예. 그 사실 이게 별게 없는 말로 봤습니다. 그 잘 뛸 때도 그 전개도 맨날 잘 풀렸고 항상 거의 2반매 2선 내축으로 최적 전개 파고들고 뭐 기록이 잘 나올 때도 항상 불량주로였고 좀 무시를 했었는데 그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와 이제는 힘이 자꾸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박수처가 그 왜 무시했었냐면 매번 그 선행을 나가는 전개나 선행만 보내놓고 안쪽을 꽉 잡고 가는 전개 최적 2반매 그리고 뭐 불량주로 여건이나 뭐 이런 데서 기록이 잘 나오고 최적 전개를 펼쳤고 그 과거 기억 속에 전개가 꼬였을 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거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는 자력이죠. 자력입니다. 그 중후미로 밀렸다가 다시 밀고 올 때 마지막에 탄력이 쭉쭉 살아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스피드메이드를 3마신 차로 가볍게 제압을 했고 뭐 나머지 마필들도 여유 있게 이겨냈는데 어찌됐건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선행 경합, 선두권 싸움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지구력을 뭐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이 뭐 몇 도 없기 때문에 3번마 박수쳐 경주 전개만 잘 풀어간다면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조성공 기수가 너무 서두르죠 요즘. 너무 서두릅니다. 그 서둘렀다 망치는 경우도 많고 또 경주 전개가 좀 꼬여버리면 또 거기서 그냥 차분히 힘 한 배 냈다가 한 발 쓸 생각을 안 하고 또 차분히 잡고 있다가 3코너 때부터 너무 서둘다가 또 깨지고 그런 모양새인데 아무튼 뭐 조성공 기수가 좀 차분하게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그 여담인데 조성공 기수가 서울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안 와야 돼요. 어딜 넘봅니까? 그건 아니죠. 부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 뭐 100승하고 60승 한다고 안 돼요 지금. 저도 뭐 말 타는 제가 뭐 말을 직접 타본 건 아니지만 경마 20년 했어요. 수만 몇백 명을 봤어요. 일본 기수 미국 기수 봤는데 안 돼요. 그냥 거기 계세요. 네, 아무튼 3번마 박수청 조성공 기수의 파이팅 기대해보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두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두 마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드릴 마필은 공백이 있습니다. 1번 스마일 캡틴입니다. 자 52주에 공백은 있지만 나름 훈련 상태는 양호합니다. 자 그렇지만 공백은 뭐 그 아무리 인기 마필 뭐 인기 대가리로 팔린다 할지라도 공백이 있으면 염려는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당연히 인기도에서 밀린다면요 막권에 현장 상태 확인하시고 조합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1번 스마일 캡틴이 훈련 시의 내용은 파워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파워감이 있고 장거리였으면 제가 좀 안 보는데요. 1400m 뭐 중거리 정도라면요. 1번 게이트 뭐 상태 잘 만들어 놓고 고개도 상당히 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로 놔줄 때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자 후지 안장 자 공백은 있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하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공략을 했던 마필이죠. 자, 2번 홀리워크입니다. 요 녀석 역시도 인기도에서 밀리는 녀석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모으든지 말든지 인기를 뭐 바닥권의 인기도든지 인기를 좀 모아주든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직전에 분명히 훈련 상태가 좀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자 배팅권에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원래는 앞선에 빠르게 가담해주는 녀석인데 최근에 추위권으로 선위권으로 붙어서 올라오는 모습. 자 김동현 기수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수가 지속적으로 기승하는 마필은 자, 분명히 상위군 마필에서 마필들 중에 분명히 한 번은 터트립니다. 자 2번 홀리워크가 기본 자질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요. 자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형군에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홀리워크 뭐 상태도 양호하니 괜찮습니다. 자 복병권으로 1번 스마일 캡틴 2번 홀리워크를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주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부한다고 답이 나올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의 출전 마필들에 대한 복귀는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꿰뚫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고 훈련 내용들도 어떻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정도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주는 주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경주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공부한다고 답이 나올 경주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주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선행마들이 쉽게 얘기해서 톱 에드머럴이 제일 빠릅니다. 사실 스피드만큼은 제일 빠르지만 이마필도 선행이라고 장담 못하던 최근에 부산 추세를 보면 반드시 빠른 마필이 선행을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추세가 그래요. 분명히 제가 빠른데 선행을 다른 말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선두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고 우리 강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스마일 캡틴 같은 마필도 작정하고 밀어버리면 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전개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해서 답이 나올 경주는 아니구나. 다만 기본적인 어떤 뭐 복귀라든가 우리 뭐 3번 박수자 같은 마필은 복귀상은 뺄 수가 없어요. 배팅권에서 뺄 수가 없고 뭐 훈련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닥을 잡아가는 건데 운이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일 캡틴도 저도 사실 이게 눈여겨보는 마필인데
상당히 골평골절로 휴양을 했는데 보통 이 골평골절이나 굴건염이나 이런 걸로 휴양한 마필들은 조교가 어떤가를 보면 되는데 엄청 세게 조교를 했습니다. 강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1년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폐활량이라는 거죠. 보통 전직 기수분들 예전에 뭐 은퇴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폐활량이라는 게 말이 폐가 요만한데요. 실전을 거치다 이렇게 쉬다 보면 조금 쪼그러든대요. 근데 이게 실전을 거치면서 무산소 운동을 하면서 다시 폐가 커진다고 합니다.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폐활량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1400m이기 때문에 이걸도 충분히 저도 지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교가 워낙에 세게 해가지고 전혀 휴양만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홀리워크도 좋고 어쨌든 요 경주는 저도 박수처, 홀리워크 뭐 이런 마필들을 세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톱 에드머럴이 과연 선행을 깔끔하게 받아줄 것이냐고. 얘도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1300에서 보면요 끝걸음 타임이 상당히 좀 무디거든요. 얘도 무너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 의외로 잘하면 요게 주로 흐름이 완전 빠르지만 않으면 추임마들이 때리고 올라올 가능성 있다. 토베드마들도 혈통적으로는 좀 단거리 혈통이거든요.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교사도 아는지 계속 지금 거리를 안 늘려요. 그렇죠. 단거리만 쓰고 있죠. 그리고 조창욱 기술을 계속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저는 조창욱이가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기수의 성향을 저는 승부사적인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요하게 막 근성 같은 파이팅이 없어요. 근데 조창욱이 313승을 했어요.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서울 왔으면 30승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백승 무대 백승 기회를 안 줘. 30승밖에 못 하는데 기회를 안 줘. 승부를 못 맞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구경주는 일단 주로 흐름을 보셔서요. 추입이 조금이라도 통한다 싶으면 진짜 추입만 한번 노려보시고 가보세요. 충분한 경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우리 김영 위원님의 아니, 강호구나. 강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고요. 자, 11경주는 저의 승부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 들어갑니다. 군산 2군의 19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강호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메인 승부, 금요경마의 메인 승부 강하게 한 방 잡아드렸고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 역시나 배당으로 잡아내드렸습니다. 자, 일요경마의 메인 승부 서울 하나 부산 하나 가져갔죠. 서울 하나는 실패를 했고 부산은 또 뭐 단통급으로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승부경주 그 80% 이상을 뭐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달려가야죠. 자, 금요경마부터 한번 상승세 계속적으로 잇기 위해서 자, 좋은 마번 추려왔고 자, 승부의지, 조교 체크, 마필의 능력, 전개까지 모두 체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10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좀 강력한 그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승부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 역시의 압축 마권으로 때리는데 복병권 마필이 일단 1감으로 잡았습니다. 자, 분명히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훈련 시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자, 그런 마필이라 자, 이번에 핸디캡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조건상의 우위로 직선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뭐 적중은 아마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적중은 나온다. 자, 요 느낌은 강하게 받고 있고 주력이냐 반주력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잡고 중배당에 막 힘줘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인기 마필 줄줄이 엮어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안 되는 마필, 승부의지 떨어지는 마필, 자, 이런 마필은 과감하게 한번 쳐내고요. 최소 막권, 최대 완수, 강호의 모토입니다. 포커스 잡으면서 반드시 최대 완수 만들어내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자, 강호가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11경주입니다. 국산 말군 1200m 레이스죠. 자, 제가 사실 평소에는요,
1군, 2군 단거리 경주는 되도록이면 피해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1군, 2군에 올라가 1군 특히 1군 말들이든 다 1200, 1400에서 엄청 잘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거기서 잘 뛰었기 때문에 1군까지 올라간 거지 1군에 올라가 있는 말들 중에 1200m에서 못 뛴 말은 한 마리도 없어요. 옛날에 1200에서는 다 날아다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거리로 거리가 늘어서 좀 부진한 마필들이라도 단거리 적성에 맞는 마필들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1군 마들의 단거리 경주는 좀 피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경주는 왜 추천 경주로 삼았느냐. 혼전기가 다분한 경주인데 배당 노려볼 값어치도 있고요. 좀 저평가된 마필들 또는 의외로 고평가된 마필들이 있어요.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는 것. 3번말 롱스피드 외에는 선행마가 없어요. 다행인 것이 1군 단거리 경주가 보통 선행마들이 많아서 경합이라든가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이 경주는 다행히 3번말 롱스피드가 단독 선행을 때리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개가 나온다는 거죠. 전개 분석이 가능해요. 얘가 선행을 가고 누가 선입을 붙고 이렇게 전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주가 붙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 경주도 삼았고, 자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마필, 인기 1위 마필의 승부 의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용적으로 승부 의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승부 경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초반부 중반부에서 승세를 확실하게 굳힌 다음에 후반부는 피해갈 경주가 또 있어요. 구경주 같은 경주는 좀 피해가야 되겠고요. 10경주 11경주 여기에서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편성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해볼만해요. 예, 그리고 구멍수 압축만 좀 잘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방씩 이렇게 던지면은 아마 7, 8경주를 그냥 우습게 맞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죠. 환수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배팅을 안 해본 분들은 또 그 환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전 배팅을 해보고 하면 환수라는 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기,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갈 겁니다. 저희 팬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너저분한 예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분들 같이 창구에 그냥 적중을 자꾸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재미로라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는 또 그런 건 없고 또 저희 세 명이 공통점이 좀 화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구멍수를 좀 줄이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더라도 조금만 압축만 잘 되면 금일은 제가 볼 때 좀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토요 경주 유시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